15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 k에 대해서 gx를 어떻게 정했냐면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2인 직선, k보다 클 때는 3차함수. 근데 g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이 조건 중요하고 미분 가능하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k가 있으면 x k가 있으면 여기서는 기울기 2인 직선, 그리고 이쪽으로는 3차 함수인데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일단 가능한 개형 좀 생각해보면,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극값이 없이 올라갈 수 있겠지? 요 개형 가능할 거고, 아니면 지금 요 점이 1로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변곡이 이 이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가능해? 극값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이렇게 뭐 셋 중에 하나로 연결이 될 건데, 그 다음에 또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연속 조건도 좀 써보면, k 넣었을 때 g의 k는 k지. 그러니까 g의 k 플러스 k에서 우극하는 fk인데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좌표가 그냥 x도 k일 뿐만 아니라 y도 k인 거야. 요 점이 일단 k, k가 될 거야. 뭐 이거는 이 뒤에 이제 잘 쓰이겠지, 조건. 그래서 일단 가 조건까지 살펴봤을 때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리고 이 문제의 또 다른 주제, 정적분 관련해서 나 조건식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식을 정적분 한 개, 0부터 x까지 정적분으로 표시한 함수지. 그랬을 때 피적분 함수가 지금 얼핏 봤을 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좀 의미를 생각을 해볼게. 얘가 이제 어떤 t에 대한 함수인데 이걸 0부터 x까지 정적분했을 때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좀 개념 정리 좀 잠깐 하고 넘어갈게. 상황을 조금 간단히 해보자. 0부터 x까지 어떤 함수 ft, dt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요게 성립해야 된대.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결국은 이건 정적분의 부호와 관련이 있거든. 정적분 부호. 지금 ft가 x는 실수 전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선생님 요거는 0에서부터 0보다 큰 쪽으로 정적분이니까 양의 방향 정적분, 정방향 정적분이라고 할 거고, 얘는 거꾸로 하니까 역방향 정적분을 할 거야. 역방향 정적분이라고 얘기할 거야. 정방향, 역방향. 그러면 예를 들어 봐봐. 어떤 함수가 그냥 ft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할게. 그럼 그냥 예를 드는 거야. t축이 이렇게 있고 0을 대충 여기라고 하자. 그러면 0에서 이제 정방향 정적분을 할 건데 이쪽으로 적분을 하면 지금 0부터 뭐 요 좌표를 그냥 알파라고 해보자. 알파 사이에는 이 피적분 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0에서 알파까지 정적분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0에서부터 적당히 또 베타까지 정적분을 해. 근데 요 넓이 두 개가 같으면 0에서 베타까지 정적분한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긴 부호가 플러스. 넓이가 같으면 이때 정적분 값은 0이 되겠지. 그러니까 0에서 베타까지가 0이 될 거고 베타보다 더 커지면 이제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인 피적분함수 0부터 x까지 정적분했을 때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0을 기준으로 정방향 정적분이 항상 플러스여야 돼. 그럼 이때 피적분함수의 부호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 그래프 갖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 치면은 뭐 xt축을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겠지. 여기가 0이 돼야겠지. 0에서 여기를 x라고 넣으면 항상 플러스가 되는 거지, 정적분. 그치? 정방향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면 안 되고 모든 실수니까 이제 x가 0보다 작아.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또 봐볼게. x가 이번에는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지금 역방향으로 정적분을 하면
피적분 함수 부호가 플러스일 때 정적분 값은 음수가 되겠지.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래도 뭐 지금 이거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히 해볼게. 봐봐. x에서 0까지 인테그랄 x에서 0까지 정적분을 하면 이건 정방향 정적분이니까 우리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 사각형 넓이들의 합이니까 이게 지금 내가 t축이라고 잡았으니까 x가 아래 끝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피적분 함수 양수지, 그치? 양수니까 얘가 플러스야, 맞지? 근데 우리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x부터 0까지 ft dt 이거는 윗끝 아래끝을 바꿔줄 수 있잖아.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는 0보다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할 때마다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좀 기억을 해도 정방향 정적분 할 때는 부호가 플러스 되려면 피적분 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여야 돼. 역방향으로 갔을 때 역방향 정적분을 할 때 정적분 값이 양수가 되려면 피적분 함수는 음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진 ft에서 0부터 x까지 정적분한 값이 항상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본 개념이야. 이 문제 풀기 위한. 그러면 아까 그 기본 개념을 갖고 이제 피적분 함수의 부호를 좀 살펴볼게. 얘는 지금 gt는 아까 처음에 정의해줬던 이 함수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옆에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함수지만 이 함수를 잠깐 ht라고 할게. 그리고 ht를 부호 살피기 제일 좋은 거는 그래프 그리는 거거든. 그래프를 그려보자. ht는 절대값 t-1 플러스 t-1인데 절대값 함수 푸는 법은 이 안쪽에 양수면, 근데 이거 바로 그려지지.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거니까 0과 1 사이에서는 이 함수가 음수야.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그릴게. 어떻게 그릴 거냐면 t축 그려놓고 ht를 그려보면 여기에 0이 있을 거고 여길 1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0과 1 사이에서는 함수가 얘가 음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얘랑 없어져서 0과 1 사이에서는 상수함수야. 0이야.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그대로 풀릴 거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나오면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 이 노란색 함수가 y는 ht야. 근데 이 함수랑 누구랑? gt도 그려볼게. 얘네 두 개 곱한 게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0부터 x까지. 근데 x가 0보다 클 때는 양수여야 되고 0보다 작을 땐 음수여야 돼. 그래야지 이 부등식을 만족해. 그러면 gt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까 우리가 이게 gt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게 k, k를 지난다 그랬지. 근데 k는 0보다 커. 그러니까 어떻게? x축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얘는 기울게 지금 몇 자리야? 2자리야. 그럼 요 좌표가 뭐가 되지? 2분의 k가 되지. 왜냐면 2분의 k, 0 지나니까. 그러니까 gx는 k가 지금 양수니까 x가 0인 부분의 함수는 직선이야, 직선. 그러니까 관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기울기 2짜리 직선을 그릴 거고 그 절편이 뭐가 된다고? 여기 x는 2분의 k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k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이 좌우로 이제 평행 이동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노란색 함수랑의 곱을 보면 되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이렇게 치면은 내가 볼 건 어떤 거냐면 결국은 y는 ht 곱하기 gt 이 함수의 부호를 봐야 돼. 그럼 하나씩 이제 이걸 파란색으로 부호를 표시해 볼게. 0부터 1까지는 어차피 이 ht 얘가 0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한 거 그냥 0이거든. 그럼 0인 함수를 정적분하면 0이야. 상관이 없단 얘기지. 그 다음에 1부터 요 x까지 요 범위는 지금 노란색 ht는 부호가 플러스고
GT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두 개 곱하면 부호가 음수야. 그럼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왜냐면 얘는 지금 정방향 정적분인데 피적분 함수의 부호가 뭐야? 음수가 되잖아. 음수가 되면은 뭐 여기까지 정적분한 게 음수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 2분의 k가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2분의 k가 이 좌표가 오른쪽 이 함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이 음수 부분은 사라지지가 않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의미가 없고, 그럼 얘가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떻게?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 부호 변화가. 그래서 이 2분의 k 이 x 절편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지 않아? 안쪽으로 탁. 그러니까 요 정도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는 첫 경계가 어느 점이야? 요 점이야. 그러니까 1보다 어때야 돼? 1보다 2분의 k가 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돼. 한번 이것도 살펴볼게.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그래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자. 들어왔다고 치면 어차피 이제 다시 또 파란색으로 부호를 적어볼게. 0과 1 사이에선 얘가 0이니까 그냥 0이야.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둘 다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지. 이쪽으로 쭉 가도 플러스야. 그치?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얘는 부호가 플러스.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이제 역방향 정적분 할 때 얘는 플러스인데 지금 요 함수 보이니? 부호가 GT 마이너스지. 그럼 두 개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 HT랑 GT 곱한 거에 부호를 선생님 파란색으로 쓸 거 여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0을 지나고 나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아까 역방향 정적분의 함수가 음수야. 그러니까 요거는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k 얘가 어느 사이에 있어야 돼?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이 경계에 껴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치? 그러고 만약에 벗어나면 한 번만 더 이렇게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부호 변화가 생길 거야. 어떻게 생기냐면 어차피 정방향 정적분하는 건 다 플러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 0에서 왼쪽으로 정적분을 하다 보면은 지금 노란색이랑 검은색 곱한 게 어떻게 돼? 둘 다 플러스지. 어느 점? 요 점. 그러니까 0과 2분의 k 요 사이. 지금 이 사이에선 둘 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정적분 부호가 음수가 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건 k가 2분의 k가 0과 1 사이니까 k가 2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정보를 첫 번째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조건을 또 살펴볼게. 이번에는 적분 아래 끝이 3에서부터 x까지고 구조는 아까랑 비슷한데 요 안쪽에 들어간 함수 얘를 이번에는 얘를 h2t 이렇게 넣게 또. 그럼 또 뭘 해야 돼? 부호를 살펴야 되니까 h2t를 그려볼 거야. h2t 얘를 그려보면 바로 그리자. 지금 1과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1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서는 얘가 이차함수 최고차의 계수 양수니까 여기가 음수가 될 거네.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데 아까랑 다르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네.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야 되니? 이걸 노란색으로 그릴게. 대칭 축은 가운데 있을 거고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치? 위로 볼록한 함수. 그리고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 자체가 플러스니까 여긴 얘가 0이 되네. 그러니까 아까 나의 첫 번째 조건을 좀 꼼꼼히 봤으면 두 번째 거는 어차피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너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도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직선을 그어볼게. 얘를 이제 좌우로 움직이면서 생각하면 되니까 이 좌표가 뭐였지? x는 2분의 k였어. 그러면 3은 어딨지?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기가 3이구나. 그럼 3에서 정적분을 시작할 건데 어차피 3의 정방향으로 정적분 하는 거는 이쪽이 0이니까 이게 0이야. 그러니까 이거 0을 성립하는 거니까 이거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3의 역방향 정적분을 생각할게. 이쪽으로 정적분하는 어차피 지금 1까지는 얘가 0이거든. 그러니까 부호 신경 안 써도 되고 관건은 이제 1과 마이너스 2 사이인데 여기서는 h2t가 플러스고 지금 검은색 GT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여기 전체 부호가 어디?
마이너스 2 전까지는 얘는 마이너스 맞지, 그치? 그럼 역방향의 마이너스니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오른쪽으로 당겨도 다 되지. 변하는 게 없잖아. 그럼 왼쪽으로 당겨서 언제까지 될 것 같아? 처음 변화가 생기는 게 요 점 지날 때 것 같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 지날 때까지야. 2분의 k가 1보다 2분의 k가 크거나 같으면 돼. 뭐 여기서도 확인을 좀 해볼게. 지금 해설 시간이니까. 만약에 2분의 k가 1,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 봐봐. 3에서 역방향 정적분을 시작을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 1부터 3 사이는 0이니까 어차피 0이야, 부호가. 근데 문제가 있지. 지금 2분의 k. 여기까지는 노란색도 플러스고 검은색도 플러스야. 그럼 부호가 플러스지. 그럼 역방향인데 플러스면은 정적분이 음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치? 이 원리 잘 파악해서 여기 연습 잘 해놓고, 그 다음에 K는, 이러면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거든? 그럼 아까 가 조건이 어떤 거였냐면, K는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나의 두 번째 조건을 지금 해석을 했더니, K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K가 결정되는 거야. 뭐로? K가 2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이 문제 선생님이 볼 땐 파트 1. 그 파트 1의 핵심 주제는 어떤 거야? 정적분과 부호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잘 익혀놔야 돼.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어떤 거냐면 3차 함수 결정 문제인데,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 지금 우리가 이 박스 조건을 해석한 결과 이제 G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K가 2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GX는, 이게 K가 2니까 2x-2,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2보다 클 때는 fx인 거야. fx,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누굴 구하라고? G3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네, 그래프를 그려서 예상을 할 건데, 이것도 이제 3차 함수의 성질을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한번 봐봐. 지금 요점 2,2를 지나지. 이 GT는 그리고 기울기 2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관건이 이 2보다 클 때 여기서 3차 함수가 그려진다 그랬잖아. 근데 아까 선생님 초반에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었지? 이쪽에 개형이 몇 가지 나올 수 있다고? 총 3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은 이거 직관이 좀 필요해. 직관. 어떤 직관이냐면, 그러니까 선생님 식으로 안 풀고 해석으로 풀 건데, 첫 번째, 극값이 없는 경우 먼저 생각을 해봐. 극값이 없는데 2보다 큰 쪽에서 변곡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고 변곡이 있다고 치고, 변곡이 이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 변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0이 될 때가 제일 작은 거지, 극값이 안 생길 때. 근데 만약에 변곡 접선이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얘가 2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그럼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래?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2보다 큰 3일 때 함수값이 최소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변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경우랑 0인 경우랑 어떤 함수값이 3일 때 함수값이 더 작을까? 당연히 0일 때지. 이때가 제일 작을 거야. 그리고 더 작으려면 여기 이 변곡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돼. 그 말은 여기서 극값이 생기는 건데, 근데 얘는 안 돼. 왜 안 돼? 아까 조건에서 gx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일 작을 수 있는 함수값이 요거 아니겠니? 그럼 또 비교를 해볼게. 이번에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요 점, 그러니까 지금 변곡 대칭이잖아, 3차 함수는. 그러면 이 점 대칭에서 여기서도 기울기가 2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이미 변곡점을 다시 올라와서 변곡 통과하고 여기서 기울기 2가 접하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 세 개를 비교를 하면 얘는 이미 변곡을 지난 후에 3차 함수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 폭이
변곡 나오기 전보다 훨씬 더 크지. 왜? 얘는 아래로 블록 증가하고 얘는 위로 블록 증가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 경우도 최소는 안 될 것 같고 요것도 최소는 안 될 것 같고 언제 최소? 요때 최소? 근데 또 생각 안 한 게 어떤 게 있어? 생각 안 한 게 이번에는 극값이 다 나오고 극값이 이쪽에서 나오고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변곡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점을 여기서 접선을 가지면 이 이후는 이보다 다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 변곡 이전에 나오는 위로 블록 증가보다는 얘가 증가폭이 훨씬 더 클 거라고. 그러니까 이 경우가 다 안 돼. 되는 경우 최소가 어떤 경우냐면 변곡 접선이 기울기가 몇이 되고 여기서 0이 되고 그치? 그리고 얘의 최고차항 계수는 몇이고 1이고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듣는 아이들은 이것은 뭐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거고 얘는 결국은 어떤 함수냐면 x세제곱이야. x세제곱 x세제곱을 평행 이동한 함수라고. 왜냐면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랑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3차 함수를 결정을 하잖아. 그럼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가장 3차 함수의 기본 형태 x세제곱인 거지.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상황이 이런 거야. 봐봐. 본질적으로 gx x가 2보다 클 때 이 3차 함수 x세제곱이랑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뭔 말인지 다시 설명을 해볼게. 결국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x세제곱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줘. 얘가 지금 x세제곱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점이지.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2가 되는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 그러니까 1이 안 되는 점이지. 왜냐면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3이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2가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봐봐. 바로 이 점을 어떻게 한 거야? 평행 이동을 한 거야. 어떻게? 요 점을 2,2로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너네 상상을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축으로 옮겨서 요걸 이제 2,2라고 하면 바로 지금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생각했던 여기서 얘가 이렇게 접해서 변곡 접선 되고 그치? 아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요 점이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되냐면 평행 이동 얼만큼 했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럼 요 점의 좌표만 그러면 되는 거지. 요 점의 좌표는 뭐야? 조금 전에 구했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 콤마 마이너스 요거의 세제곱이야. 그냥 이렇게 쓸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의 요거의 세제곱. 그치? 그러면 이제 평행 이동을 얼만큼 한 거냐면 이제 gx는 y는 gx 식을 써볼게. 3차 함수 언제? x가 2보다 클 때. 이때는 x 세제곱을 평행 이동을 얼만큼 한 거냐면 2 더하기 봐봐 얘가 원점으로 와야 되고 일단 2까지 가야 되니까 x축으로 2 더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만큼 y축으로는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 얘도 마찬가지로 2 더하기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2의 세제곱만큼 이렇게. 그럼 이제 식을 써보면 원래 x세제곱을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의 요거의 세제곱 플러스 y축으로 2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2의 세제곱.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는 마지막 계산만 하면 돼. G3의 값은 3을 여기다 대입해 볼게.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의 세제곱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2의 세제곱인데 여기서 이제 요거 세제곱만 하면 끝나. 세제곱하자. 요거 1. 그 다음에 개수는 요거 하나 뽑으니까 마이너스
있고 3 곱하기 요거 하나 얘 두 개 요거 하나 뽑는 거지.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계수 얘 두 개 뽑고 얘 하나 뽑으면 플러스 3에 곱하기 3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요거 세제곱 할 건데 얘는 요거 세제곱한 거랑 없어지지. 그러니까 안 써도 되고 플러스 2 얘만 쓰면 되네. 요게 답이겠다. 계산하면 4 5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2 루트 6 이렇게 가 답이 5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네. 답이 있네. 그치?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은 내가 평소에 함수 접근하는 방법들 를 많이 설명을 해서 요 설명이 좀 이해가 될 거고 이게 계산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할 거야. 혹시 잘 모르겠으면 댓글로 질문하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일단 얘는 2번. 그러니까 요 시험에서 공통에서 이게 킬러였어. 여기까지 하자.